바로 앞으로 엄청난 수량을 보유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으며 물건지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라 무척이나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라 서울 경기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는 지역이며 오늘 땅땅정보통이 소개해드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신 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전원주택을 골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주변 환경을 보유한 곳 바로 옆으로 정갈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전원주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대부분 세컨하우스로 사용 중이셨으며 올해 2월 달에도 거래가 진행될 만큼 상당한 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접근하시기 좋은 편에 금액적으로도 전혀 높지 않은 곳이라 정말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보물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택들에 대한 소개 전에 앞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 방면까진 3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진입하며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오늘의 집까지도 3m의 도로를 통해 진입하게 됩니다. 애초에 전원주택지로 분양이 된 곳이라 현황상 도로가 아닌 지목이 도로인 곳으로 지정되어 있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모두 지대가 높은 곳으로 위치하고 있고 둘 다 금액대가 비슷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잘 봐주시고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 주택을 선택하신 뒤 공짜 수준으로 모두를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현장으로 내려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중 첫 번째 집부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속으로 위치한 진입도로에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길목이고 도로의 상태가 무척이나 좋은 편이라 겨울철 눈이 많이 오더라도 별다른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목을 따라 쭉 올라오시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택이 보이게 됩니다. 영상 우측 상단에 주택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현장에 방문해서 돌아보실 때에 참고하시면서 함께 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택의 대지 면적은 500제곱미터 151.2평이고 보존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뒤편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마당 한켠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 이 컨테이너는 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매각에선 제외된 상태입니다. 컨테이너 창문으로 잔뜩 쌓인 우편물들이 보이고 있으며 현재 완전한 빈집 상태로 별도로 진행하실 내용도 없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156.73제곱미터 47.4평이 되고 주택의 순수 면적은 115.78제곱미터 35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목조로 이뤄진 데크 공간이 되며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16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택의 상태는 당연히 좋은 편이며 별도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내용도 보이지 않으니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은 현재 2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거실 창문을 통해 햇살과 바람이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샤시창호의 상태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으며 마당 공간으로 자그마한 텃밭 또한 있으니 활용하시기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뒤편 공간을 확인해 보시면 보일러실 공간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난방은 유류 보일러에 취사는 LPG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적으로도 절대 아쉽지 않다 생각하니 꼭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택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주택의 컨테이너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시면 두 번째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부 주차장 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며 아래편 주택보다 지대가 조금 더 높게 위치하고 있어 주택은 계단을 통해 이동하셔야 합니다. 현재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주택 또한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도 없어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상태와 면적을 살펴보신 뒤 원하시는 금액대로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조 계단을 통해 올라오시면 자풀이 정리되지 않은 두 번째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의 대지 면적은 532제곱미터
160.9평이고 용도지역은 첫 번째 물건과 동일한 보존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당 공간이 특화되어 있는 주택으로 보여지고 다른 곳에 위치한 주택보다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 좋은 전망도 한층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193.23제곱미터 58.4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4.73제곱미터 28.6평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6년 5월 12일로 첫 번째 주택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며 금액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으니 대부분 이 주택을 선택하실 것 같긴 합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의 판넬이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조로 이루어진 데크 공간과 제시외 건물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취득하셔야 할 내용도 없습니다. 제시외 건물들도 대부분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며 바로 옆집과 그리 가깝게 붙어있지도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당으로 식재된 수목과 수도시설도 모두 포함이며 데크 위에서 감상 가능한 자연환경은 벽에 걸린 액자보다 훨씬 더 예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로 아래편과 상당한 지대 차이를 보여주며 측면 부분으로 울타리를 하나 설치해 안정성에 대해 재정비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으로는 주택 뒤편으로 위치한 임야와 너무 가까운 상태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만 제외한다면 상당히 좋은 상태가 분명해 보입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더라도 큰 아쉬움이 느껴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으며 전원주택 단지로 이뤄진 곳이지만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비율 또한 높은 곳이니 전원주택의 폭락이 이어지는 지금 수도권과 가까운 곳으로 전원생활을 원하셨다면 무척이나 저렴한 금액대로 전부를 취득해 보시길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뒤편에 준비한 영상은 첫 번째 물건과 두 번째 물건을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 상세한 물건의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권리 분석까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뒤편에서 이어질 영상까지 모두 집중해 주시고 모든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첫 번째 주택의 대지경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의 대지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500제곱미터 151.2평이고 보존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를 침범받거나 다른 주택을 침범하지도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순수 면적은 115.78제곱미터 45평이 되고 주택 내부는 3개의 방과 거실 및 주방, 2개의 욕실과 보일러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6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앞으로 목조로 이루어진 데크 공간이 있으며 면적은 40.95제곱미터 12.3평이고 마당으로 컨테이너도 한 동이 소재하지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매각에선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56.73제곱미터 47.4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대지경계면이 보이고 있고 대지의 면적은 532제곱미터 160.9평이 되고 보존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하시며 측량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로 경계를 침범받거나 다른 주택을 침범하지도 않는 깔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위로 건축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4.73제곱미터 28.6평이고 일반 철골 구조의 판넬이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6년 5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제시외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매각에 포함된 상태로 별도로 취득하셔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목조로 이루어진 데크 공간과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공간,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그리고 마당으로 위치한 수도시설과 목조로 만들어진 계단, 그리고 외부 주차장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건물의 전체 면적은 193.23제곱미터, 58.4평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택의 면적은 첫 번째 주택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여기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전체 공유자 9명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첫 번째 주택의 바로 아래편에서 시작돼 두 번째 주택까지 이어진 도로는 단독 소유의 현황상 도로로서 별도 지분 취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도로에 대해서 지분 취득을 요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때 진행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모두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햇살과 전망은 이미 챙겨놓은 상태라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더라도 절대 실망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살펴본 뒤 상세한 위치와 주택 간의 비교사항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홍천, 춘천, 가평, 남양주, 서울, 하남, 양평 등이 있고 홍천, 군천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으며 가평과 양평에서의 접근성도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시며 가평이나 양평의 전원주택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우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최적의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집이 위치한 곳까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통해 진입하시다 홍천 IC에서 내려 주택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물건지까진 지방도와 일반도로를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쭉 이동해서 물건지 방면으로 도착하시면 바로 위편으론 홍천강이 보이게 되고, 홍천강의 아래편으로 흐르는 양덕원천은 홍천강과 합수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론 대부분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이 좋지 않아 자차는 필수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혐오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며 이로 인해 거주환경 자체로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전원주택이고요. 바로 위편으로 두 번째 전원주택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 뒤편으로 묘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주택 뒤편으로 이동하실 일도 잘 없을 뿐더러 막상 진입하시더라도 중앙으로 위치한 수풀에 가로막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세한 물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과 두 번째 물건에 대해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를 만들었고, 우선은 첫 번째 주택의 내용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주택의 사건 번호는 2023타경 22,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104-12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가격은 2억 2,4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1억 5,7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은 2023타경 39, 소재지는 104-14번지가 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으로 동일하고 감정가격은 2억 3천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1억 6,1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찰을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리고 우선 전체 내용을 설명 후 추천드리는 금액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공통적으로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표를 보시면 두 물건 모두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첫 번째 주택은 151.2평, 두 번째 주택은 160.9평이 되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면적은 첫 번째 주택의 경우 47.4평, 두 번째 물건은 58.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두 물건 모두 보전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번 주택은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과 목조, 2번 주택은 일반 철골 구조의 판넬이 싱글 지붕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6년 1월 15일, 그리고 2016년 5월 12일에 완료된 건물이며 모두 등기 완료되어 있고 전부 빈집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추가적으로 유찰 시 1억 1,000만원이 되고 현재 평당 금액은 100만원, 유찰 후 취득한다면 평당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의 경우 추가적으로 유찰 시 1억 1,300만원이 되고 현재 평당 금액 100만원,
유찰 시 평당 금액은 7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물건지 주변 토지 시세는 평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진행 중이고 주택의 경우 평당 48만 원에서 156만 원대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물건에 대한 비교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현장에 직접 방문하신 뒤 찾아보시면 무척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의 경우 모두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소재, 용수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되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토지의 북동측으로 4m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설비와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물건 모두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에 대해선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두 물건 모두 등재된 임차 내역이나 거주자가 없는 상태며 숨겨진 임차 관계도 없이 완전히 빈집이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첫 번째 물건의 경우 2016년 1월 2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전부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 두 번째 물건 또한 근저당이 설정된 일자에만 조금의 차이만 있고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